내 첫사랑은 외숙모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외숙모는 나의 끓어오르는 욕구를 해소해준 첫 여인이었다. 지금부터 외숙모와 있었던 일을 적어보려 한다. 외숙모는 가여운 여자이기도 했다. 외숙모를 처음 만난 것은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다. 막내 외삼촌이 뒤늦은 장가를 갔는데 외숙모는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했다가 나중에 대학을 졸업했다고 한다. 외삼촌은 외숙모에게 반해 적극적으로 구애를 했고 외숙모는 외삼촌을 받아들였다는 얘기를 들었다. 좀 마른 몸에 볼륨도 있는 몸매를 가진 외숙모는 웃을 때 하얀 이가 드러나 보이는 말 그대로 천사였다. 학창 시절 공부를 잘했지만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해야만 했다고 한다. 동생들의 학비를 대기도 했다는 말을 듣고 나는 가슴이 너무 아팠다. 저런 미인이 돈 때문에 고생을 한 것이 나는 너무도 가슴 아팠다. 나는 대학 입학원서 때문에 서울에 자주 갔었는데 그때마다 외삼촌 집에서 지내게 되었다. 외삼촌은 워낙 나를 귀여워해주는 사람이었으니 말할 것도 없고 외숙모도 나를 무척이나 반겨주셨다. 나는 외숙모의 아름다움에 얼굴을 붉히기도 했다. 20살짜리 남자가 뭘 하겠는가마는 집안에서 살림하는 젊은 주부의 모습이 참 섹시하게 보이고 아름다워 보였다. 집안에서 편한 치마를 입고 맨발로 부엌일을 하시는 외숙모를 보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모를 끌어오르는 것이 있었다. 외숙모는 나에게 많은 것을 물어봤다. 아마도 서울에 있는 대학에 원서를 넣은 내가 부러웠던 것 같다. 부러워하는 듯한 분위기를 풍기며 외숙모는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다. 대학 합격자 발표가 있던 날 외숙모는 나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축하를 해주셨는데 나는 아름다운 외숙모의 축하가 어느 누구의 축하보다도 더 고마웠다. 나는 대학을 다니기 위해 서울의 하숙집을 알아보았는데 외삼촌은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에 삼촌이 사는데 하숙을 한다는 것은 남들이 욕할 일이라고 하며 외삼촌 집에서 학교를 다니게 하라고 적극적으로 권유를 했다고 한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서 지내게 되면 외삼촌보다도 외숙모가 힘들 것이란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었다. 외삼촌이 엄마에게 적극적으로 권유를 했던 배경에는 외숙모가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나는 결국 외삼촌의 집에서 학교를 다니게 되었다. 엄마는 외숙모에게 소리까지 질러가며 하숙비를 받으라 했고 외숙모는 마지못해 엄마로부터 하숙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과는 여학생의 비율이 커서 나는 즐거운 대학 생활을 했다. 술도 마시고 친구들과 자주 어울리는 나를 보고 외숙모는 많이 부러워하는 눈치였다. 외숙모는 대학 생활에 대해 많은 것을 궁금해했다. 나는 외숙모에게 나의 대학 생활에 대해 전부 말해주었다. 1학년 때 나는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었는데 외숙모와 비슷한 분위기를 품기는 여자를 사귀게 되었다. 아마도 외숙모는 내 마음속 연인이었던 것 같다. 외숙모에게는 비교도 안 될 정도였지만 나는 그녀를 외숙모라 생각하고 사귀었다. 여자친구는 외숙모를 닮은 만큼 미모가 뛰어났다. 알고 보니 해픈 여자의 전형이었다. 순수함의 가면을 쓰고 남자들을 후리고 다니는 여자 선배. 동기할 것 없이 그녀는 숱한 연문을 뿌리고 다녔다. 결국 나는 그녀가 남자 둘과 여관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말았다. 터덜터덜 걸어서 집으로 왔는데 문을 열어준 것은 외숙모였다. 내 표정을 살핀 외숙모는 나의 눈치를 보며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지만
나는 대답도 없이 내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다. 남녀가 사귄다는 것은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녀는 나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녀를 볼 때면 항상 외숙모를 떠올렸는데 그녀의 모습은 외숙모에 대한 배신이기도 했다. 찜호흡을 해도 가쁜 숨이 진정되지 않았다. 그때 외숙모가 조용히 내 방에 들어와 외삼촌 오늘 못 들어온대. 외숙모는 외삼촌 얘기를 꺼내며 나에게 말을 붙이려고 했다. 나는 외숙모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긴 치마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외숙모의 모습은 여자친구를 잊게 만들고 얘 가슴을 뛰게 했다. 외숙모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외숙모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외숙모는 나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랬어, 괜찮아? 간단한 외숙모의 질문에 나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외숙모는 어린아이처럼 오는 내가 안쓰러웠는지 나를 안아주셨다. 외숙모의 품이 느껴졌다. 온기와 사랑이 느껴졌다. 나는 점점 뭔가 모를 끓어오르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나도 모르게 이 말이 튀어나왔다. 숙모 오늘 우리 같이 자면 안 돼요? 나는 너무나도 놀랐다.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이 말을 어떻게 주워 담아야 하는지를 생각했다. 왜 숙모는 같이 자는 건 대신 숙모가 잘 때까지 옆에 있어줄게. 나는 침대에 누웠고 왜 숙모는 나의 눈물 자국을 지워주셨다. 그 부드러운 손으로 내 얼굴을 연신 훔쳐내셨다. 다음날 아침에 외숙모가 차려준 아침밥을 맛있게 먹으며 외숙모를 쳐다보았다. 평소와 다름없다고 생각했지만 외숙모는 약간 어색한 몸짓을 보이고 있었다. 말없이 밥을 먹다가 외숙모와 나는 서로 쳐다보고 시선을 돌리고를 반복하다가 내가 먼저 외숙모에게 말을 걸었다. 숙모, 어제 제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죄송해요. 외숙모는 나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보며 하얀 니를 드러냈다. 숙모의 그 미소였다. 나는 결혼하게 되면 외숙모 같은 여자와 결혼할 것이라고 굳게 다짐했다. 학교에 가서도 온통 외숙모 생각뿐이었다. 외숙모의 미소, 찡그림, 미간의 주름 등이 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여자친구는 나에게 왜 연락을 안 받았냐고 물었지만 나는 쓴웃음으로 답했다. 여자친구는 뭔가를 느꼈는지 나에게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외숙모와는 달랐다. 외숙모는 내 표정만 보고도 내 감정 상태를 알았다. 궁금해서 참지 못했다. 그래서 내 방에 와서 내 마음이 왜 안 좋은지를 알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여자친구는 이런 점에서 외숙모와 많이 달랐다. 그래도 여자친구의 배신은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지하철에서 내리며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며 또 한숨이 나왔다. 외숙모는 내 표정을 보며 약간 근심하는 표정을 짓더니 이제 오니? 오늘 학교에서 괜찮았어. 하고 물으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주체하지 못하고 외숙모를 꽉 안았다. 아이 왜 이래? 지금 삼촌 있단 말이야. 분명 삼촌이 있다고 했다. 삼촌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이었다. 나는 가슴이 방망이질치기 시작했다. 외삼촌은 아침에 집에 들어와서 저녁을 먹고 다시 출근을 해야 한다고 외숙모가 알려주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그렇게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나에게 전해주며 외숙모는 하얀 이를 드러내고 미소 지었다. 외숙모의 미소에 나는 의미를 부여했다. 외삼촌이 밤에 일을 하러 나간다는 사실에 외숙모도 달뜬 것이라 믿고 싶었다. 외삼촌은 저녁을 먹고 잘 다녀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출근했다. 외삼촌이 나가자마자 나는
외숙모를 안고 안방 침실로 갔다. 외숙모는 잠시 놓아달라고 사정하듯 말했다. 그리고는 나에게 잠시 나가 있으라고 했다. 나는 거실에서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 됐어. 들어와 하는 외숙모의 말에 거칠게 안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외삼촌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모두 이어져 있었다. 방으로 들어간 나에게 외숙모는 삼촌한테 미안하잖아. 이걸 다 치우고 해야 그런 외숙모의 모습이 사랑스러웠다. 또한 외삼촌에 대한 묘한 질투심도 느껴졌다. 사실 외삼촌은 외숙모를 많이 사랑하지는 않는 것 같았다. 그날 외숙모와 나는 밤을 새워가며 뜨거운 시간을 보냈다. 새벽녘에 외숙모는 퀭한 얼굴이 되어버렸고 나는 외숙모에게 괜찮냐고 물었다. 외숙모는 좀 아프고 힘들지만 조카하고 싶은 만큼 하라고 말하며 이간에 주름을 지어 보였다. 외삼촌이 밤에 근무를 하는 기간에는 외숙모와 낯거리를 하며 보냈고 외삼촌이 낮에 근무를 하는 기간에는 여느 부부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밤을 함께 했다. 처음에는 죄책감을 보이던 외숙모였지만 점점 적극적인 자세로 변하는 것을 보며 외숙모는 요부라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에는 숙모와 정상적인 관계만으로도 설레임 가득한 시간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농도 짙은 관계를 요구하게 되었다. 그때마다 숙모는 부끄러워하며 내가 원하는 대로 모두 응해주었다. 숙모는 아기를 갖기 위해 나와의 관계를 멈추자고 했다. 나는 흔쾌히 외숙모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외숙모는 나에게 다른 방법으로 봉사해 주었다. 드디어 외숙모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임신 5개월이 되었을 때 우리는 외삼촌이 밖에서 한눈을 팔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다. 외삼촌은 언젠가부터 귀가가 늦어졌고 여자의 체취를 풍기고 있었다. 외숙모도 알고 있는 듯 했지만 인상 한번 쓰시고 말았다. 외숙모는 자신의 임신 때문에 외삼촌이 일시적으로 외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집안일에 더욱 열심이었다. 그리고 외숙모는 나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외삼촌을 탓할 수 없다고 했다. 외숙모는 학창시절 공부를 잘했음에도 집안 형편상 대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불쌍한 여자였다. 항상 대학을 나온 여자들의 자유분방함을 부러워하셨고 나의 대학 생활을 늘 궁금해하며 한숨을 쉬곤 했는데 대학의 동경심이었던 것 같다. 외숙모는 임신 때문에 나와 관계를 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어느 날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진지한 표정으로 외숙모에게 말을 했다. 외숙모를 너무 사랑하는데 이렇게 말끝을 흐리자 외숙모는 그럼 살살해야 해 라고 말하며 응해주었다. 점점 배가 불러오자 외숙모는 힘들어하면서도 내가 요구할 때마다 응해주었다. 아이를 낳은 후 모유 수유를 하는 동안은 안전하다고 하며 나를 잘 받아주는 외숙모를 점점 더 깊게 사랑하게 되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썰조아를 자주 듣는 애청자입니다. 오늘은 제 지난 추억을 나누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20년 전 제 인생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저는 막 사회에 진출해 자취를 시작한 청년이었고 새로운 도전과 설렘으로 가득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건 그해 여름은 유난히도 더웠어요. 제가 사는 원룸은 작은 공간이었지만 저에게는 독립적인 삶의 시작을 알리는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무더위에 지쳐
집에서 에어컨을 켜고 시원하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요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한 여자가 무거운 상자들을 옮기며 힘겹게 이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녀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혼자서 힘들게 이삿짐을 나르고 있었어요. 젊었던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녀가 조금 예쁘기도 했었거든요. 저는 집 밖으로 나가서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었을 때 그녀는 살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녀는 민지라는 이름의 젊은 여성이었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면서 이곳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괜찮다고 사양을 했지만 결국에는 제 도움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우리는 함께 짐을 나르고 가구를 옮기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고마워하면서 저에게 물이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막 이사를 온 터라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다면서 굉장히 미안해 하더라고요. 그녀의 배려심에 마음이 따뜻해졌지만 그보다는 그녀의 힘겨운 상황에 더 마음이 쓰였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정리된 건 하나도 없고 아직도 어수선한 집을 보니까 마음이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이사를 마치고 난 후 저는 그녀에게 오늘 저녁은 제 집에서 같이 먹지 않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민지는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지만 결국 제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곧 바로 덧붙였습니다. 저녁을 먹기 전에 샤워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너무 더워서 땀을 많이 흘렸거든요. 그녀는 집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서 샤워를 할 수가 없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바로 제 집을 제안했습니다. 제 집에서 샤워하세요. 저는 그동안 저녁을 준비해 놓을게요. 그녀는 살짝 망설였지만 결국 고맙다면서 제 집에서 샤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샤워를 하는 동안 저는 냉장고에 있던 재료로 간단하게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샤워를 마친 그녀는 한층 산뜻해진 모습으로 나왔고 우리는 함께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녀가 제 옷을 입었는데 그 모습을 본 순간 살짝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밥이 코로 넘어가는지 입으로 넘어가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희는 저녁 식사를 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지는 새로운 직장과 이사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이야기했고 저는 저의 일상과 직장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대화는 끊이지 않았고 우리는 서로에게 빠르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자연스럽게 소파에 앉아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특별한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 후로 저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민지와 저는 매일같이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녀는 제 집에서 저녁을 함께 먹었고
우리는 함께 영화를 보거나 산책을 하며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매일매일이 새롭고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손을 잡기 시작했고, 서로 터치를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뜨거운 스킨십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매일 그녀와의 시간이 기다려졌고, 그녀와 함께 있는 순간들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저희는 1년 정도를 함께 지내며 많은 추억을 쌓았어요. 민주와의 사랑은 저에게 있어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집에 자유롭게 드나들며 서로의 일상을 공유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과 미소는 저를 항상 행복하게 만들었고, 저 역시 그녀에게 최대한의 사랑과 배려를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희는 서로에게 완벽한 짝이었고,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나도 즐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회사에서 서울로 발령이 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저는 혼란스러웠지만, 결국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녀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 그녀는 처음에는 충격을 받은 듯 했지만, 곧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미안해하며 이별을 준비했어요. 그날 밤 저희는 늘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마지막으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일을 걱정했어요. 하지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녁을 마치고 나서 뜨겁고 황홀한 밤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은 마치 처음 만났을 때의 감정이 다시 살아난 듯 했어요. 그녀의 손길과 그녀의 품은 여전히 따뜻했고, 그녀의 입맞춤은 여전히 달콤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며 깊은 감정 속에 빠져들었어요. 그 순간은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오직 그녀와 나만이 존재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 감정은 너무나 강렬해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 후 저는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민지와의 추억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냈지만 예전처럼 자주 만날 수는 없었어요. 서울에서의 생활은 바빴지만 주말이 되면 그녀가 많이 그리워졌어요. 그래서 가끔씩 저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그녀의 집으로 달려가곤 했습니다. 주말마다 우리는 다시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에게도 새로운 삶이 찾아왔습니다. 서울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녀와의 사랑이 시작되면서 민지와의 연락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새로운 여자친구와의 관계에 집중하다 보니 민지와의 추억은 점점 희미해져 가더라고요. 20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씩 민지가 생각이 납니다. 그녀가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저에게 있어서 그녀는 여전히 특별한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의 추억은 저에게 있어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기억입니다. 오늘 제가 나눈 이 추억 이야기는 저에게 여전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녀와의 사랑은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 중 하나였고, 그 순간들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장모님이 에덴 동산의 이브와 같은 모습으로 옆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 머리를 손으로 쓰다듬어 주시면서 너 오늘 고생했다 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 수고했다고 특별히 상을 줄게 하십니다. 그리고 장모님의 말하는 꽃잎으로 내 동생의 머리를 포옥 감싸주십니다. 여름날 밤 아무도 없는 산속 계곡에서 우리는 아담과 이브가 되었습니다. 이 환상적인 분위기와 장모님의 대담한 연기에 저는 실신 모드로 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 동생은 뜨거운 용암을 분출했습니다. 장모님이 꽃잎에 묻은 용암을 처리하면서 한 말씀 하십니다. 자, 오늘 고생한 거 싹 풀렸지? 이제 됐지 하십니다. 그리고 슬슬 돌아서서 방갈로로 올라가십니다. 저는 돌아가시는 뒤에 따라가서 붙었습니다. 인간의 본능을 은밀히 터치하는 혼자 보는 소설. 지금 불금 8시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나는 올해 50대 중반인 전기기술자입니다. 공고전기과를 졸업한 후 평생 그 기술 하나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 시절에는 뭐를 해도 잘 되는 시절이었습니다. 감전사고가 많은 시절이라 전기에 대해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전기는 조심하면 됩니다. 자기 몸의 컨디션과 정신을 편안하게 하고 있으면 사고 날 일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무서워하니 사실 비싸게 불러도 다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전기 온돌 판넬을 깔았는데 그때는 마진이 아주 좋았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려는 이야기는 25년 전 우리 장모님과의 솜씨입니다. 장모님은 서울 근처 상계곡에서 식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사 수완이 좋은 장모님이 계곡 근처에 땅을 매입해서 식당을 지었습니다. 워낙 미인에다가 노가다 기질이 있어서 식당을 잘 꾸며 놓았습니다. 인테리어를 예쁘게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밥보다 집 분위기 보러 손님이 줄을 이었습니다. 전기쟁이 설비하는 사위는 장모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나이 30에 이 집 큰딸한테 장가를 왔습니다. 여상 나와서 아파트 분양 사무실에 일하는 독특한 아내였습니다. 모델하우스 설비하러 갔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장인어른이 기술 없는 양반 타입이라 장모님의 무시가 대단했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청소나 시키면 당 맞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남들이 그 위험하다는 전기를 툭딱 잘 만지는 나를 장모님이 찍었습니다. 미래의 큰딸 사위감으로 합격이었습니다. 원래 대단한 미모의 장모님은 본인은 6형제의 맞이입니다. 극이다 7형제의 맞이인 장인계 시집을 왔습니다. 장사머리가 기가 막히게 돌아가고 생활력이 좋은 장모님은 뭐든지 했습니다. 치킨이 잘 팔린다고 양계장하다 불나서 쫄딱 망했대요. 그때 시골에 있던 전답 많이 팔아서 날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장모님 특기가 형제들을 잘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필요하면 멀쩡하게 일하고 있는 동생들을 불러서 일을 시킵니다. 시댁에 친가에 형제들 많으니까 식당에 인력 잘리면 막 불러서 시킵니다. 특히 식당 보수 공사할 때는 딱 부르기 좋습니다. 전기기술자 저는 없어서는 안 될 고정 멤버입니다. 실컷 일 시켜놓고는 죄금 생색내며 줍니다. 그리고 자기들 죽으면 처남하고 나하고 가져간다고 아주 당당하게 시킵니다. 와이프는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가지 말라고 합니다. 은근히 딸인 자기보다도 아들인 동생을 많이 챙기니까 싫은 눈치입니다.
그날도 장모님이 방갈로를 하나 더 만들었다고 전기 설비한다고 저를 불렀습니다. 계곡 쪽에 물가 근처에 바짝 붙여서 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목수 아저씨 잘 꼬셔가지고 명당 자리에 기가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바닥도 합판으로 잘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방이 10개나 되는데 하나를 더 만들었습니다. 그전부터 욕심을 내던 자리였습니다. 참 우리 장모님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그 성질머리 나쁜 목수를 어떻게 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둘이 먼 솜씨 있는 거 아니야? 40 대후반인 한창 나이에 완전 미인이신 장모님한테 노가다들이 꼼짝 못합니다. 이제부터 전기 달아서 온돌 파넬 깔고 전등 달고 전기 관련 일은 전부 내 몫입니다. 첫날은 자재 준비를 하고 둘째 날 자재를 가져와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여름날인데 일도 많아서 담이 많이 났습니다. 아침부터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일이 줄지를 않았습니다. 장모님이 옆에서 뒷모도를 했습니다. 원래 내가 일을 하면 장모님이 항상 뒷모도를 했습니다. 일도 배우고 인건비도 줄인다고 본인이 뒷모도를 합니다. 장모님이 머리가 잘 돌아가서 뒷모도를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옛날부터 사위사랑은 장모라고 했습니다. 나도 우리 미인 장모님하고 같이 일하는 게 좋습니다. 일하는 도중에 일어나는 장모님과의 신체 접촉을 저는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가집 일에는 아예 뒷모도를 데리고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환상의 콤비입니다. 그리고 일하는 도중에 장모님이 가져다 주시는 참을 같이 먹을 때 행복합니다. 장인어른 없을 때 둘이서 먹으면 무슨 부부 같습니다. 그 식당 방갈로 방열개 온돌 판넬 깔 때 장모님이 다 뒷모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맛있는 고기를 구워주시면서 말했습니다. 장서방 이게 마지막 방이네. 내 다시는 이제 방갈로 안 만들 테니까 자네가 이번까지만 수고를 해주게. 어휴 저 이제는 장모님 못 믿어요. 벌써 그 말 들은 게 5번째예요. 이 방갈로 지어서 장사 잘 되면 또 무슨 욕심을 내시겠죠. 아마 이번에는 물 위에다 하나 만들자고 하실 거예요. 아니야. 장서방 다시는 안 만들 거야. 그래요. 장모님 돈 그만 버세요. 이만큼 벌면 되었지요. 여기서 더 벌려고 하면 그건 탐욕이에요. 나는 보통의 사위나 아들하고 달랐으니 거의 장모님과 대등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기술 없는 남편이나 아들이 의견을 내놓으면 장모님은 단번에 무시를 합니다. 하지만 내하고 사이가 나빠지면 힘들어지기 때문에 내 말은 잘 들어줍니다. 그 대신에 제가 무료 봉사를 많이 합니다. 장모님과 아는 노가다 일머리가 있어서 생각을 비슷하게 합니다. 방갈로 신축건이 생기면 벌써 장모님과 아는 머리가 팍팍팍 돌아갑니다. 둘이서 현장에서 이야기를 나누면 착착 아기가 맞습니다. 1~2시간 안에 머릿속에서 방갈로 하나 뚝딱 짓습니다. 하지만 장인어른은 그게 안 됩니다. 한참을 이야기해줘도 엉뚱하게 이해를 합니다. 지금 저만큼 사는 것은 다 장모님 덕분입니다. 어쨌든 그날 영업시간에는 일을 못하고 밤 9시부터 다시 일을 재개했습니다. 장인어른은 몸이 아프다고 먼저 들어가 버렸습니다. 처남은 자기 일 아니니까 처음부터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항상 하는 것처럼 장모님과 제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11시 반까지 둘이서 일을 했습니다. 그날은 장모님이 일부러 더 신체 접촉을 많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천장 공사를 한다고 사다리 위에 올라서 있습니다. 장모님이 밑에서 올려다보고 뒷모도를 했습니다. 공부 달라고 고개를 내릴 때마다 장모님의 하얀 봉긋한 계란이 적나라하게 보였습니다. 아니 오늘따라 옷을 왜 저렇게 짧게 입고 계신지 누구를 죽이려고 저러시나? 손을 넣고 싶은 마음이 들면서 아랫동생이 화를 확 냅니다. 그러면 바지가 불룩하게 솟아오릅니다. 그러면 장모님이 그 광경을 눈도 안 돌리고 보십니다. 일이 잘 안 되는 난처한 장면이 몇 번이나 연출됐습니다. 전기 온돌 판넬을 작업을 할 때는 더 짜릿한 장면이 많이 연출됐습니다. 배선 작업을 해야 하니 엎드려서 해야 합니다. 둘이서 바닥에 엎드려서 작업을 합니다. 그날따라 장모님이 스커트를 입고 왔습니다. 처음부터 뒷모도가 입어서는 안 되는 옷인데
그날 홀 아줌마가 한 분 안 나와서 장모님이 대타로 뛴다고 스커트를 입었습니다. 구부리고 앉아있는 모습이 도저히 제가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흥분됐습니다. 우리 장모님 오늘 왜 이러시나? 사위는 남자 아닌가? 일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확 그냥 사고치고 싶었습니다. 오늘 그만하고 내일 마무리하자고 했습니다. 내일부터 손님 받아야 된다고 하도 마무리하자고 난리입니다. 결국 어렵게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샤워가 하고 싶었습니다. 옆에 시원한 계곡물에 몸을 담그고 싶었습니다. 옆에 손님 들어오시면 물놀이 하라고 간이 풀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시원하고 깨끗한 계곡물이 사시사철 흐르고 있습니다. 뒷정리를 다 하고 메인 박스에 가서 전기를 넣었습니다. 고생한 보람이 있어서 불이 환하게 들어왔습니다. 장서방, 이번에 정말 고생했네. 어휴 장모님 이제 다시는 방갈로 만들지 말아요. 알았네. 네 이제 다시는 안 하겠네. 어서 메인 홀에 가서 샤워하고 옷 갈아입게. 아니에요. 저 여기서 시원한 계곡물에 샤워할래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하게. 나는 올라가서 수육이라도 준비할게. 장모님이 올라가고 혼자서 옷을 홀라당 벗고 물에 뛰어들었다. 혼자서 시원한 물에 몸을 씻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옆에서 하얀 물체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꼭 껴안으며 오늘 고생했지 하십니다. 장모님이 분명히 올라가신다고 했습니다. 그런 장모님이 에덴 동산의 이브와 같은 모습으로 옆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 머리를 손으로 쓰다듬어 주시면서 너 오늘 고생했다 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 수고했다고 특별히 상을 줄게 하십니다. 그리고 장모님의 말하는 꽃잎으로 내 동생의 머리를 포옥 감싸주십니다. 여름날 밤 아무도 없는 산속 계곡에서 우리는 아담과 이브가 되었습니다. 이 환상적인 분위기와 장모님의 대담한 연기에 저는 실신 모드로 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 동생은 뜨거운 용암을 분출했습니다. 장모님이 꽃잎에 묻은 용암을 처리하면서 한 말씀 하십니다. 자, 오늘 고생한 거 싹 풀렸지? 이제 됐지 하십니다. 그리고 슬슬 돌아서서 방갈로로 올라가십니다. 저는 돌아가시는 뒷에 따라가서 붙었습니다. 장모님이 자네 왜 이러나? 이제 풀렸지 않아? 하십니다. 전혀요. 전혀 풀리지 않았습니다. 저 이걸로 완전 부족해요. 이제 발동 걸렸어요. 더 풀어야 해요. 그리고 저희는 그 물속에서 아담과 이브에서 강아지 2마리가 되었습니다. 장모님은 아담과 이브식으로 풀어주셨고 남은 찌꺼기를 저는 강아지식으로 풀었습니다. 한여름밤 아무도 없는 산속 계곡에서 장모님과 저는 강아지들과 똑같이 즐겼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같이 우리들 모습이 떠오릅니다. 영원히 잊을 수 없는 한여름밤의 명장면입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들은 더욱 친밀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장모님은 시도 때도 없이 새로운 계획을 내서 저를 막 부려먹었습니다. 와이프가 싫어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곤 아는 부르면 달려갔습니다. 장모님하고 저하고는 일머리가 맞아서 새 계획이 나오면 벌써 신납니다. 그러고 일 끝나고 나면 주시는 맛있는 또 하나의 사탕을 먹어야죠.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10년 동안 참 많은 일을 했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좋은 세월이었습니다. 우리는 비밀을 잘 유지했고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5년 전에 한 번 사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이도 들고 해서 자연스럽게 중단되었습니다. 와이프는 아마 눈치챘는지 모릅니다. 이미 오래전의 일이라서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장모님은 오래전에 식당 팔고 놀고 계십니다. 그 식당에서 많은 재산을 모아서 노후를 편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저도 잘 살고 있습니다. 장모님한테 경제적으로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돌아가시면 저 재산반은 우리 것입니다. 지금도 장모님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장모님 정말 다봉입니다. 그 한여름 밤에 그 계곡에 강아지 2마리가 생각납니다. 이번 여름에 그 자리 한번 가볼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멋진 연애는 하고 싶습니다.
저는 요즘 눈이 침침해서 눈영양제 루테인을 먹고 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연애도 못합니다. 건강관리 철저히 하십시오. 인간의 본능을 은밀히 터치하는 혼자 보는 소설. 다음 불금 8시에 더 은밀한 스토리로 찾아뵐게요.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